어렸을 때 이상한 짓을 하도 많이 해서 알게 모르게 무시했죠. 특유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성실함, 순발력 등등으로 쇼미더머니를 치면서 갑자기 죽어요. 사마이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생고쿠 시대의 찐 주인공들인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 세 명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관련 책을 읽을 때 참고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시타 도키치로, 기노시타 히데요시, 하시바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인물이고요. 마츠다이라 다케치요, 마츠다이라 모토노부, 마츠다이라 모토야스, 마츠다이라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 다 같은 인물입니다. 일본의 중세는 그 어떤 나라의 중세 못지않게 간판이 중시되는, 가문이 중시되는 귀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의 상황이 변할 때마다 이름을 휙휙 바꿔버립니다. 심지어 자신이 어느 정도 출세를 했을 때라든지 일가를 잃었다라고 생각했을 땐 성씨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성씨를 하사하기도 해요. 책을 읽을 때 헷갈리시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이 같은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실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네임드 인물들,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우에스기 겐신, 사이토 도산, 호조소운, 이런 사람들 인물들은 개명 전후 이름을 미리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그나마 오다 노부나가는 거의 대부분 오다 노부나가라는 이름으로 쓰일 겁니다. 게임 신장의 야망은 노부나가의 야망이란 뜻입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한자 이름이 직전신장이거든요. 오다 가문은 오와리의 신하에 불과한 가문이었지만 아버지인 오다 노부히데가 오와리의 생고쿠 다이묘로 성장을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적장자이긴 했는데 어렸을 때 이상한 짓을 하도 많이 해서 오와리의 멍청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저 새끼 말고 동생을 후계자로 해야 하나? 라는 여론도 있었는데 반대의 세력을 제거해버리고 자기 동생도 제거해버리고 다이묘로 성장을 합니다. 삼국지의 조조 같은 인물이랄까? 원소, 여포, 마초, 원술 등등 수많은 유력 군웅을 제끼고 천하제패에 가장 가까이 간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오다 노부나가도 생애 내내 기득권을 부정하며 무너뜨리고 출신 성분 관계없이 인재를 쓰고 성격도 다소 과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에 유용하면 어떤 정책이건 어떤 문물이건 받아들이는 유연함과 결단력도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 포교도 허용하고 당시 일반적이지 않았던 조총, 화승총을 주력으로 사용을 해요. 1560년 오케하자마 전투에서 어떤 생고쿠의 원소 같은 이마가 요시모토의 승리를 합니다. 장인인 사이토 도산이 죽고 1567년 사이토 가문의 민호도 차지합니다. 제가 1편에서 그 교토 중앙정부가 허수아비 사중바지사장 시스템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1565년부터 쇼군이 살해당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교토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살해당한 쇼군의 동생인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오다 노부나가가 옹립을 하고 교토로 진격합니다. 1568년 오다 노부나가는 미요시 일당을 축출하고 교토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노부나가와 함께 교토에 온 아시카가 요시아키도 15대 쇼군이 되죠. 헌제를 옹립한 약간 조조 같은 느낌이죠. 교토에 입성하기 전 오다 노부나가는 천하포무라는 문구가 새겨진 도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거죠. 천하 통일을 하고 싶은 노부나가, 무로마치의 재건을 꿈꾸는 쇼군, 당연히 둘은 대립을 합니다. 실질적인 힘이 부족한 쇼군은 주변 다이묘들한테 편지를 엄청 써대요. 그래서 1570년부터는 그 노부나가 포위망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망의 남자 노부나가는 1573년 쇼군을 교토에서 내쫓아버립니다. 허울뿐인 무로마치 막부는 1573년 막을 내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당시 오다 노부나가는 교토 중앙 권력은 잡았지만 물리쳐야 할 적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미요시 일당, 신하가 되겠다고 해놓고 배신한 마츠나가 히사히데라든지, 북쪽의 아사쿠라 요시카게, 주고쿠에 있는 모리모 도나리, 주부에 있는 다케다 신게, 호쿠리쿠에 있는 우에스기 겐신, 간토에 있는 호조 우지야스 등등, 이거 다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라이벌들이 전부 다 원소였어요. 다케다 신게니건 우에스기 겐신이건 잘 싸우다가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후계자들이 허접하거나 아들들끼리 후계 다툼을 하다가 무너져. 에이? 이거 완전 원소 아니냐? 그렇게 1580년대엔 유력한 라이벌이 주고쿠의 모리모토나리, 간토의 호조 우지마사 등등 정도만 남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가문의 집에서 헛렛일을 하던 종으로 시작해서 오다 노부나가의 부장으로 성장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주고쿠의 모리 모토나리를 공략하라고 오다 노부나가 시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군이 몰려와서 아케치 미스 히데란 부하한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지원해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아케치 미스 히데가 지원해주는 척을 하다가 혼노지라는 사원에 있던 오다 노부나가를 습격합니다. 첫 번째 천하인 오다 노부나가는 부하의 배신으로 자신의 장남과 함께 허망하게 죽습니다. 1582년 일어난 혼노지의 변 사건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본에선 적은 혼노지에 있다 라는 관용어를 쓰곤 합니다. 역사가 스포일러예요. 한창 주고쿠를 공략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을 수습해서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잇습니다. 뒤를 잇는데 애매하게 이어요. 왜냐? 신분이 미천했답니다. 현 도요토미 히데요시 구 기노시타 도키치로는 변변치 않은 빈농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당시 이제 기준으로 미천한 신분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1554년 무렵에 오다 노부나가의 고모노로 인연을 맺는데 인생 역전 드라마를 씁니다. 기록에 보면 노부나가의 눈에 들려고 온갖 잡일하게 성실하게 도맡았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선조실록에는 변소지기 일을 시켰더니 냄새는커녕 티 하나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부나가의 눈에 띄기 시작하고 특유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성실함, 순발력 등등으로 승승장구합니다. 1573년 영지를 하사받으면서 하시바 히데요시로 성을 바꿉니다. 주고쿠의 모리 가문과 싸우던 하시바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가 죽은 지 열흘 만에 자신의 주군을 죽인 배신자를 죽여버립니다. 바로 이 스피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을 만든 겁니다. 주군의 복수에 성공한 히데요시는 명분을 주게 됩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장남까지 죽은 상황에서 오다 노부나가의 어린 손자를 후계자로 밀고 자신이 그 어린 손자의 후견인이 돼요. 약간 그 조선 단종의 후견인이 된 김종서의 흑화 버전이랄까? 이후 자신에게 반발하는 가신 세력을 찍어 누르고 1585년 시고쿠를, 1581년 규슈를, 1590년 간토를 정복해서 실질적으로 일본을 통일합니다. 그 와중에 간파쿠 자리에도 오르고 조정에서 도요토미라는 성도 하사받고 태정 대신 자리에도 오릅니다. 그런데 쇼군이 되진 않아요. 아니, 되지 못해요. 참 희한한 건데 일본의 첫 막부인 가마쿠라 막부를 설립한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쇼군은 반드시 미나모토 시종만이 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긴 한데 평민 출신이었던 히데요시는 미나모토 시족과는 그 어떠한 연관성도 없어서 쇼군이 못 되는 거예요.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 자기가 못 되니까 아예 쇼군, 정의대장군 자리를 없애버리고 간파쿠 또는 타이코, 태합 자리로 일본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히데요시를 많은 다이묘들은 알게 모르게 무시했죠. 그래도 100년 가까이 지속된 전국시대를 마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 시대부터 추진하려 했던 어떤 중앙 집권적인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일본 중세에 샷다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한 이 30년의 시대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쇼쿠 시대 또는 아지치 모모야마 시대라고 따로 분류를 합니다. 쇼쿠 시대, 오다 노부나가 직전신장의 직,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 길의 풍,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시대 구분입니다. 아지치 모모야마는 오다 노부나가의 거성인 아지치성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거성인 모모야마 성을 따서 만든 시대 구분입니다. 지방 분권적이고 봉건적인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어떤 밑거름이 된 시기였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한 거죠. 그런데 아지치 모모야마 시대는 30년 만에 끝납니다. 역사가 스포일러죠. 생고쿠 시대에 미칠 듯한 에너지를 대외 원정으로 풀려다가 실패하고 1598년 두 번째 천하인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사망합니다. 현 도쿠가와 이에야스, 구 마치다이라 다케치요는 오다 가문의 오와리와 이웃한 미카와의 고쿠진, 그러니까 지방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미카와가 어디냐? 오케하자마 전투 기억하시나요? 오다 노부나가 대 이마가와 요시모토,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의 생고쿠 데뷔전. 미카와는 그 오다 가문과 이마가와 가문 세력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고쿠 시대에는 두 세력에 껴서 특히 이마가와 요시모토 가문의 영향력 하에 있었습니다. 현 도쿠가와 이에야스, 구 마치다이라 도야스는 어린 시절부터 이마가와 가문, 오다 가문의 인질 생활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인질 생활을 하다가 만난 오다 노부나가와는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해요. 이 양반이 언제 허리를 피기 시작하느냐? 바로
1560년 오케하자마 전투 때부터입니다.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마가와 군대의 부장으로 출전을 했는데 이마가와 부대가 졌잖아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퇴각을 하는데 친구가 추격을 안 해.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고 노부나가랑 몰래 동맹을 맺어. 그런데 눈치가 좀 보여. 그래서 독립을 당장 선언하지도 않아. 그렇게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인내의 귀재라고 평가받는 이유를 조금씩 아시겠나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삼국지로 치면 사마이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신중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길을 가다가 결국 어떤 승자가 된 케이스랄까? 1568년 그렇게 자신의 가문들을 괴롭혀왔던 이마가와 가문을 사실상 멸망시킵니다. 이맘때 성도 도쿠가와로 바꿔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되죠. 이후 조금씩 신중하고 천천히 동쪽의 간토 지방으로 진출하려던 와중에 자신의 오랜 친구인데 형 같은 오다 노부나가가 죽습니다. 물론 히데요시의 순발력 때문에 주도권을 뺏기고 반항하다가 히데요시한테 결국 굴복을 합니다. 그런데 1590년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와요. 1590년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의 후계자 구도를 확립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간토 지방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당시 굴복은 했지만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도쿠가 이에야스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교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간토 지방의 영주로 보내버려요. 이 결정이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의 미래를 걸은 결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간토 지방의 어촌인 에도의 새로운 본거지를 만들고 이게 바로 현재 도쿄의 시작이 됩니다. 이에야스가 에도로 간 지 2년 뒤에 분로쿠의 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에야스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임진왜란 때 군대를 조선에 안 보냈어요. 그런데 조선에선 다이묘들의 피해가 엄청나. 군대가 막 죽어나가. 돈도 엄청 써. 근데 이에야스는 일본 지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토 지방의 엄청난 생산력을 바탕으로 쇼미더머니를 치면서 무럭무럭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1598년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어? 그런데 하필 어린 아들만 남았네? 히데요시는 죽을 때까지도 다이묘들에게 충성 맹세를 시키고 유언을 통해 견제책을 만들어 놓는데 이 상황이 이에야스한테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물론 관동의 너구리로 불리는 이에야스도 상황을 잘 이용하기는 해요. 도요토미 가문의 분열되는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편을 늘리고 정권을 잡을 명분을 쌓아가죠. 그러다가 도요토미 정권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이시다 마츠나리가 반도쿠가를 목표로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입니다. 삼국지 위나라의 고평릉 사변이 있다면 생고쿠 시대 말기에는 세키가하라 전투가 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운이 좋았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에야스가 적군의 분열을 잘 이용하기도 했죠. 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차근차근 권력을 자신에게 가져옵니다. 1603년 에도의 막부를 차리고 에도 막부를 열고요. 이미 자신이 늙었기 때문에 1605년 2년 만에 아들한테 쇼군 자리를 넘겨주지만 오고쇼 자격으로 계속 정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곧 그 하늘나라 갈 상황을 알았는지 도요토미 가문의 숨통을 끊을 핑계를 찾습니다. 교토에 있는 호코지라는 절에 대불전을 수리하라고 하는데 야, 그 종 이름이 우리 가문 저주하는 것 같은데? 라는 핑계를 대고 히데요시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오리가 있던 오사카 성으로 진격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인내의 귀재 사마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겨울과 여름 두 번에 걸쳐서 강화도 맺으면서 뒤통수도 치면서 도요토미 가문을 멸문시킵니다. 참고로 사마이 같은 경우는 제갈량이랑 싸울 때 말고는 굉장히 전쟁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진격전을 선호하긴 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종 이름으로 꼬투리를 잡은 사건을 호코지 종명 사건, 오사카로 쳐들어간 거는 오사카 전투 또는 오사카의 진이라고 합니다. 아제치 모모야마 시대의 그늘마저 지우고 생고쿠 시대를 완벽히 마무리 지으면서 중세 일본을 근세로 보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사카의 진 다음 해에 사망합니다. 울지 않는 두견새는 죽여버리겠다. 울지 않는 두견새는 반드시 울게 하겠다. 두견새, 울지 않으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닌가. 생고쿠 사명걸의 특징을 나타낸 문장들입니다. 19세기 지어진 갑자야화라는 수필집에 들어간 작자 미상의 식구입니다. 새 영웅들이 직접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식구가
조금 와 닿으시나요? 잘 안 와 닿으실 겁니다. 제대로 와 닿으시려면 컨텐츠를 직접 접하는 게 좋죠. 이 시대의 역사적 의미가 크긴 하지만 막상 대중들에게는 소설이나 게임 등으로 친숙해서 역사적 사건이 뭐 맞냐 틀리냐 라는 역사적인 접근보다는 인물과 스토리를 보면서 재미나 교훈을 얻는 어떤 그런 소설적인 컨텐츠적인 접근이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관련 책을 읽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잖아요.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2번 더 보세요.